안녕하세요, 송재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번호부터 4점짜리 문항 위주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같이 볼 텐데요. 9번 문제는요, 로그 함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함수가 있는데요. 로그 3의 x-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3의 x가 원래 1,0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y축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킨 거니까 2,0을 지나면서 x는 1이라고 하는 선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로그 3의 x-1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사분면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서 여기 P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보고 Y축에 있는 한 점 Q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봤는데 이 삼각형이 때마침 직각의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 있는 P점에서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요. 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은요. 이쪽 각이 알파면 여기가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니까 여기 알파면 여기가 다시 베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다시 알파가 되면서 각 세 개가 동일한데 빗변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합동인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때 합동인 삼각형인데 요 짧은 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높이가 2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값이 2가 나오려면 여기가 9일 때잖아요. 그래서 이 x좌표가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8이 되는 거니까 8, 8에 64, 2, 2, 4 하면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8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68 곱하기 2분의 1에서 34가 된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10번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10번은 잠깐만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로 해볼까요?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에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우리 보통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거를 유리화해서 풀어도 되는데 유리화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있는데 이 상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시가 되면서 요거하고 요것만 빼갖고 그냥 1이다 라고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빠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보니까 가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k제곱분의 하고 위에가 fx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값이 뭔가 m으로 등장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나에서는 똑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식이 루트 fx가 있고요. 여기서 뺐는데 이거 묶어보면 2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뺐더니 요 값이 어떤 k로 등장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에서 1차식을 뺐는데 이게 상수로 뭔가 등장을 하려면 요 식도 반드시 루트 안이 2차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요 2차식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2차식이 뭔가 있을 텐데 빼서 k가 나와? 그럼 일단 이 fx라고 하는 식은 2차 함수야. 그래서 요 fx가 요게 2차식인 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고차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k가 역시 2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변이 이제 2가 되는 거고 요 둘의 차이가 2가 될 텐데 나는 fx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보다 2가 더 큰 식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얘보다 2가 더 큰 완전 제곱식,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에 어떤 상수가 붙은 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fx라고 하는 함수는 4x의 제곱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9하고 c를 더한 어떤 상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이걸 여기다 써보면 x제곱분의 4x제곱이니까 이 m값은 4라고 나올 거야 라고 찾는 거고, 그러면 fm은 f4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4는 16 더하기 4, 64 플러스 48 플러스 어떤 상수항이 나오는 거고, fk라고 하는 건 f2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2는 4, 4, 16 플러스 24 플러스 C'에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면은 이 두 개가 30이니까요. 40이네요. 40을 빼니까 64 더하기 8에서 72가 답이 된다라는 구조고, 이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유리화하지 않고 바꾸는 걸 빨리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좀 빨리 풀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원이 등장했는데요. 원이 아니라 상악함수죠. 근데 이걸 원으로 푸셔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2번. 제가 이거 풀기 전에 잠깐만 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뭐냐 하면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x가 만약에 2배의 사인에 뭐 2x 플러스 뭐 3분의 파이 아무거나 써봅시다. 뭐 더하기 1이 있다. 뭐 이렇게 써놓고 나서 x의 범위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이렇게 줬을 때 이 함수의 최대치수를 찾아라 라고 누가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 혹시 어떻게 푸시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이걸 그래프를 정교하게 다 그려놓고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부분만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만 t로 치환하는 거죠. 이걸 t라고 치환해서 t의 범위가 그러면 3분의 파이부터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sin t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까지의 범위에서 요것의 최대치수를 찾아서 전체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리는 사람은 약간 좀 너무 원칙적으로 좀 미련하게 푸는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원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에서 이제 만약에 사인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사인의 최대치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원을 그려놓고 뭘 찾는 거야? 원에서 사인은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이 있으면 반지름을 그냥 2라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2라고 잡아서 어딘가 세타를 만들면 2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이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좌표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커진다 뭐 이런 관계로 얘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와 동일하게 보는 건데 그냥 원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얘를 0 대입하면 그냥 3분의 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할 거야. 그러면 이 높이는 루트 3이 될 거야 해서 출발해서 루트 3에서 최대는 2까지 갈 거고 그럼 쭉 와서 여기서 파이만큼 더하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럼 이 높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소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작년에 6월 평가원 시험의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sin x와 cosine x의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질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원이 꼭 좋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지 않다 이건 아니고요. 원과 그래프를 다 동시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으로 빨리 풀리는 문제는 원을 그려서 푸시고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푸는 연습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을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부터 20까지 범위의 x값에 대해서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코사인으로 나와 있죠. a 곱하기 코사인 괄호 열고 ax bx 플러스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fx 이퀄 k는 어떤 데는 이 실근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조건이 가의 조건이고요. 나의 조건에서는 최대는 몇이냐 그랬더니 최대가 2루트 3이다. 최소는 몇이냐 그랬더니 최소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A하고 B는 둘 다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원을 여기다 하나 그리는데 반지름이 A인 원을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A인 원을 그려놓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출발이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파이 하면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위치의 x좌표에서 출발해서 x좌표는 이제 이 각이 옆으로 가면 갈수록 x좌표는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 x값들이 전부 다 하나씩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것은 이 끝점, 즉 여기서 출발해서 180도를 지나가면 이제 위에 하나 아래 하나가 나오니까 근이 두 개씩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가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4인 원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의 값은 4라고 보셔야지 최소가 마이너스 4가 등장하겠죠. 자, 그런데 이걸 4라고 하는 순간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쓰면 이게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출발점의 x좌표의 위치가 2입니다. 그럼 최대값인 2 루트 3보다는 아직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위치보다 더 돌아가서 이 x좌표가 2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이 위치를 찾아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위치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고 이 위치를 찾아보는 거니까 이게 2루트 3이고 이 반지름이 4라고 잡으면 4,
2루트 3이 되는 이 위치가 이 각이 6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돌아와서 여기에서 멈춰야지 더 커지지 않겠죠, x좌표가. 그러니까 최대 위치가 여기다 20을 대입했을 때 20b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값의 위치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6분의 11파이여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b라고 하는 값이 6분의 11에서 6분의 2를 빼니까 6분의 9겠죠. 6분의 9는 2분의 3이겠다. 그래서 이게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 b는 40분의 3파이야 라고 이렇게 쓰시고 a, b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4를 곱해서 10분의 3파이가 답이 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로 그래서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원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을 안 그려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기존의 문제들도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원으로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가 약간 이제 12번하고 제가 볼 때는 12번, 14번이 앞쪽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번호가 꼭 뭐 15번, 22번 이런 것들이 껄끄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잘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쉬운 문제 위주로 푸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12번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a의 x의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식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다음 조건이 뭐냐면 m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m 집합의 원소는 스몰 m이 되고요. 이 m은 뭐냐 그랬더니 f'm하고 f'm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둘을 곱했더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정수 m에 대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데 m이라는 지점과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한 칸의 지점 사이에 두 미분계수의 곱이 서로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인 지점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m이 몇 개 있냐 그랬더니 이 원소가 3개가 있다라고 했고, 그들의 합은 플러스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일단 이 fx라고 하는 걸 열심히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미분을 했더니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4로 열심히 묶었더니 x도 묶이네요. 그래서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근이 0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근은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죠. 왜냐하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양쪽의 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근은 총 3개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A가 정수야? 근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A가 0일 때부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근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라고 하는 이런 근을 가지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합은 0이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A를 0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순간에는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칸의 간격을 벌려서 곱이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도 이쪽이 0이니까 두 개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0하고 1이니까 0도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2를 곱해도 이 지점이 양수여더러 여기가 0이니까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4개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안 되는 거네 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가 0인 상황은 아닌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렇다면 얘가 0은 아닌 거니까 뭔가 근이 있긴 한데 그 근 두 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는 것이 아니라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와 알파분의 1의 형태가 됐는데,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면 요게 플러스로 뭔가가 등장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알파와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풀마 1이 아닌데 둘을 더하면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정수이긴 힘듭니다. 왜냐면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더하면
정수와 정수분의 1을 더하면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때는 1일 때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알파나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정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정수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절대값이 1보다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곱해서 1이 나오는 건데 둘 다 1이 아니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그것의 역수니까 1보다 작고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을 그리는데 근 3개를 하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근은 0이 확실한데 오른쪽 알파분의 1을 양수로 하나 만들어보고 왼쪽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 멀리 떨어진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 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쪽에 간격을 붙이고 얘를 좀 멀리 떨어뜨려서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어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1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 옆에 어딘가 1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값 주변 어딘가에 정수 2개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이건 정수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분의 1이면 합이 a가 정수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a가.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기 뭔가 값을 하나를 이렇게 측정해서 여기는 뭐 m이라고 하고 여기를 m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이쪽 어떤 특정 m과 이 m 플러스 1에서 부호가 바뀐 점이 여기 하나가 여기서 등장했어.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0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여기가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0하고 여기 1이니까 0을 대입하면 2개의 곱이 또 0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찾아보면 m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3개가 있는데 이게 음수면 이 3개의 합이 플러스 2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합이 2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쪽이 더 멀리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위치와 여기 0과 여기 플러스 1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2개 중에 한 군데가 0 나오는 m의 위치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과 1이 있으니까 0이 있고 여기 또 다른 뭔가가 이제 m과 m 플러스 1과 요 2개 사이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라고 하는 어떤 위치 m이 있는데 3개의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이쪽은 그러면 3 나온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둘 중에 이런 형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어딘가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근이 있고 이쪽 어딘가 한참 큰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3하고 4 사이에 중간에 들어있으면 m이 3이라고 쓰면 f'3은 음수, f'4는 양수가 되니까 곱해서 0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는 애가 이쪽에 또 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3 더해서 3개의 합이 2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식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러면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면 음수 나와야 돼, 4 대입하면 양수 나와야 돼라는 조건을 쓰면 대략 a의 위치가 어딘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f'3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f'4는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범위의 a를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요 12 곱하기 9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가 된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요 12는 지워버리고요. 12분의 1 양변에 곱해버리고 a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식이 하나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맞죠?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하나 식이 등장했고 f'4는 그러면 16 곱하기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이번에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은 또 지워버리고 계산을 해보면 4a가 마이너스 15 그러면 4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는 커야 돼 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점 몇이거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점 몇보다는 커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점 몇이겠죠. 마이너스 2점 몇보다는 작아야 되는 사이의 정수인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밖에 없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 범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극대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요? 원함수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테니까 극대가 0에서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0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0 더하면
극대는 A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게 12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요 그림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를요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걸 보면 좀 쉽다고 느껴져서 공부를 좀 덜 할 수 있는데요, 이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문제는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연습을 평상시에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삼각형에서 위치가 ABC는 이렇게 돼 있고요. ABC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D라고 하는 점을 여기를 3등분해서 이 점을 D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A하고 D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길이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 일단 더 연결해 볼까요?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AD의 길이는 9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9를 2대1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6이 될 거고 요 길이는 3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쉽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그러면 9야까지 보이고, BC의 길이는 지금 1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이니까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중점이에요. 전체는 12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2등분 했고 여기를 3등분해서 그으면 사실 이 길이의 비율들은 기하를 공부하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A, PB, PC라고 하는 세 개의 벡터의 합이 0이 된다. 뭐 이런 구조의 식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비례식의 형태로 무게처럼 이 길이의 비율을 무게처럼 푸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여기를 무게중심을 잡아서 이 선을 이렇게 하나 연결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2대1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똑같이 2대1이 되는 지점하고 이걸 이렇게 쓱 연결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밑변하고 이게 평행선이 되면서 얘도 2대1, 얘도 2대1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 구조는 3대2, 3대2, 뭐 3대1 이런 구조의 비율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대1인 거야.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현재 이 두 선분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고 여기 두 개도 억각, 여기 두 개도 억각, 여기 두 개는 막곡지각이니까 당연히 닮았죠. 근데 길이의 비율이 3대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거 때 작은 게 3대 2고 딱 반을 잘랐으니까 얘도 3대 2가 되면 얘가 6이면 요 길이는 4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높이의 비율도 요 길이를 내가 3K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2K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비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을 지금 3K와 2K라고 해서 요 부분을 5K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10K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10K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쭉 따라가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지점을 2라고 잡았거든요. 요 지점이 2입니다. 그래서 M2라고 하는 이 길이를 찾아봐라. M2분의 A를 찾아봐라. 그래서 2M분의 A2라고 하는 이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요게가 3인데 여기가 12K잖아. 그래서 3K분의 12K니까 이 값은 4야 라고 찾는 게 요게 첫 번째 들어가는 P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BCD를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CD라고 하는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코사인 세타 중에 요 길이는 10이고 요 길이는 3인데 문제에 보시면 BD도 주어져 있거든요. 요 BD라고 하는 길이는 요 길이는 3루트 10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2배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분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의 12 곱하기 3분의 12의 제곱 144 3, 3은 9 빼기 요 길이 제곱. 그러면 3, 3은 9 곱하기 10 하니까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53에서 90을 빼니까 63. 밑에는 이거 이렇게 씁시다. 7, 9, 63이네요. 그래서 7 곱하기 9고요. 밑에는 2 곱하기 12 곱하기 3이니까 3, 3 지워버리면 8분의 7만 남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나에 들어갈 조건은 8분의 7이 된다. 이게 이제 Q의 값이 되겠죠. PQR을 구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Q까지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고,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 하기 전에,
사인 DBC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예분의 이 길이는 요 각의 사인 값분의 요 길이 해갖고 사인 법칙을 찾아서 DBC라고 하는 요 각, 이번엔 알파라고 잡아보죠. 요쪽 각을 알파라고 잡으면 사인 알파가 문제에서 다 써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인 알파가 16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누굴 알려줬냐면 그 위에서 AM이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AM이라고 하는 것의 길이가 그 윗줄에 보면 A부터 M까지의 길이는 2분의 3루트 1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루트 10인데 이게 12대 3이니까 이게 4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의 4대 1이니까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누가? 2m이라고 하는 길이는. 그래서 이 2m이라고 하는 길이는 여기에다 5분의 1을 곱하니까 10분의 3루트 10이야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나면 다 찾았죠. 이 삼각형 BEBM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사인 알파분의 16분의 루트 6분의 요 길이다. 그럼 요 길이가 10분의 루트 10이다. 10분의 루트 10 같은 경우는 약분해서 그냥 루트 10분의 3이다. 뭐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계산하면 루트 60이죠. 그래서 루트 60분의 3 곱하기 16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반지름 R은 이제 싹 약분해갖고 여기 이제 8이라고 하면 루트 60분의 24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이 R 제곱을 하고 싶은데 파이 R 제곱을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이걸 제곱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분되잖아요. 이거 4를 밖으로 꺼내면 2 루트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5분의 3 곱하기 4다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도 약분해버려요. 여기 그냥 여기 루트 3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를 루트 5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제곱하면 5분의 16 곱하기 3에서 48이다 라고 해서 요게 이제 R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곱해서 P로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하라 그랬다면 이런 과정들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순서대로 천천히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서 쭉 구하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이 약간 껄끄러웠죠, 여러분? g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의 t 플러스 1의 dt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가 f의 t-1의 d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gx라고 하는 값이 어떤 조건이 있냐? 또 gx가 x는 0하고 x는 2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이게 극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딱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래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풀죠? 정적분으로 나온 함수가 있으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일단 아래 상수를 대입해서 뭔가 값을 구할 수 있으면 하나 구해본다. 그리고는 이제 미분해서 안에 있는 함수가 도함수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요 값이 잘 안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안 구해지기 때문에 대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이 g'x가 이 부분은 미분하면 f의 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미분을 하면 f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가 fx 플러스 1 빼기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된 거야 라는 건데 문제의 맨 앞에 조건에서는 fx라고 하는 것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아마도 여기서 한 칸을 기준으로 x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값 왼쪽으로 한 칸 간값 사이에 뺄셈으로 그 높이의 값이 g'x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고 또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고 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도 둘 다 똑같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빼면 이 g'x는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역시 극대극소죠. 그러니까 이게 극대극소가 나온다는 거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미분계수가 0일 거야 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G'0이 0 나올 거야. 그래서 G'0은 0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 0을 넣는 겁니다. 그럼 F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게 0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 하나와 G'2도 0 나올 거야 라고 해서 2를 대입하면 F3에서 F1을 뺐더니 3 빼기 2 빼기 하니까 F1을 뺐더니 얘도 0 나올 거야 라고 해보면 이제 이 말이 이런 말이죠. F1에서 F-1을 빼서 0 나온다는 건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식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그래서 이 둘이 같다, 이 둘이 같다. 이런 식이 여기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 다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의 값하고 플러스 1에서의 값하고 3에서의 값이 항상 같은 위치로 나오는 어떤 3차 함수가 된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기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값을 K라고 본다면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에서 얘네들이 다 같은 값인데 실제로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높이만큼 다시 내리게 되면 이 세 점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fx에서 x k만큼 빼게 되면 이 함수는 x-1, x 플러스 1, x-1, x-3이라는 이런 3차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fx라고 하는 3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보냐면 우리가 항상 이 8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8칸에다가 이 함수를 예쁘게 이렇게 하나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칸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었나?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함수가 된 거고 요 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의 위치가 플러스 1인 거고요. 요 지점의 위치가 3이 되는 상황으로 X축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X축과 이 높이, 이 선상의 간격을 K라고 해서 이걸 K만큼 밑으로 내리면 그때 이게 세 개의 근이 되는 함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잠깐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x-1, x 플러스 1, x-1, x-3 플러스 k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기억하고 니은은 왜 해결이 됐냐면 기억을 잠깐 보시면 기억에서는 fx가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값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이 x 좌표인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지점과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 사이에서 반드시 극대극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는 더 정확한 위치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요 간격이 2니까 요 극값까지의 요 길이는 2를 루트 3으로 나눠서 루트 3분의 2일 거야. 그 다음에 요 위치도 요 간격이 가운데로부터 이 근까지의 간격이 2니까 요 간격은 역시 루트 3분의 2일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필수니까 꼭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3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8칸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를 그냥 x축이라고 잡고 여기를 y축이라고 잡았을 때 근과 극값의 위치가 1대 루트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길이가 2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길이가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은 실제로 정확하게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2에서 극소를 갖고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니은번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은 f'0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요 두 개 사이에 정확하게 한가운데 요 지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요 니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는 당연히
이게 지금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한가운데는 극점보다 오른쪽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극점보다 오른쪽 점에서는 미분계수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지점이어서 음수일 거야 라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직접 미분해서 여기다 0을 대입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직접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은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극대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일 때 이 fx의 절대값이, 이게 지금 fx인데요. fx를 지금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걸 토대로 어딘지, 근데 지금 현재 뭘 몰라요? x축의 위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k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어딘지를 몰라. 그런데 문제에서는 gx의 극대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3차 함수고, g'x라고 하는 이 함수가 2차 함수니까 gx는 당연히 3차 함수겠죠. 그 다음에 g'x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함수를 이렇게 쭉 밑으로 더 내려볼게. 그리고 생각해 볼게.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특정 x에서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두 지점의 함수 값의 차이가 g'x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함수 값의 차이가 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커지겠지. 그리고 위로 올라왔더니 이 함수 값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 x가 0이 되는 순간, 즉 0을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두 칸에서는 함수 값의 차이가 0이고, 다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이 0에서 얘를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랬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0이 나온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g'x라고 하는 것이 양수였다가 0에서 0이 나왔다가 다시 2에서 0이 나왔다, 이렇게 가는 함수가 이게 g'x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이 gx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g'x가 0 나오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원래 gx라고 하는 함수는 3차 함수일 텐데 이런 구조를 갖는 3차 함수가 되니까 0에서 극대를 갖는데 그 극대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문제의 디귿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gx의 극대값이 0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g가 어디서 극대라고? 0에서 극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g0 값이 0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디귿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디귿의 극대는 g0의 값인데, 이 g0의 값은 식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의 t 플러스 1의 dt다 라고 식이 세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f의 t 마이너스 1의 dt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가 1차고 최고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하시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y는 x제곱처럼 생각해 보세요. fx라고 하는 거를 내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접분을 하고 싶어, 적분을. 근데 이 함수를 내가 옆으로 3칸 이동했어. f의 x-3을 했어. 그리고 3부터 4까지 적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실제로 3 대입하면 0인 거고 4 대입하면 1인 거니까 3부터 4까지 평행이동한 함수를 적분하는 것과 원래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 똑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행이동 시키지 않고 원래의 점을 찾아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죠. 0을 대입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인테그랄 하고 얘를 그냥 ft라고 바꿔버리면 그냥 0부터 1까지 이걸 적분하는 식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를 1부터 0까지 적분하겠다. 1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ft를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적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고,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요거 약간 치환적분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걸 하나의 t라고 놓고 치환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 x라고 치환을 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는 0부터 1까지인데 여기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네. 그러면 요거를 위 끝 아래 끝을 바꾸면서 요 부호를 바꾸면 요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고 다시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되니까 이 전체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fx를 적분했더니 이 결과가 g0이 되는 건데 그 g0 값이 0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이게 지금 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x축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면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이렇게 나와야지 이 적분의 값이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이 적분의 값이 0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적분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이 K를 그냥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도대체 얼만큼 올라가야지 이 적분 값이 0 나오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개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한번 곱하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서 0이 나오도록 k를 설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식을 적분을 하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니까 3차나 1차는 적분할 필요가 없죠. 기함수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요걸 적분하면 요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의 2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상수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냥 적분하면 이 상수의 그냥 2배가 되겠죠. 이 높이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상수의 2배를 하면 6 플러스 2k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4니까 k는 그래서 몇이다? k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요 간격이 지금 두 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가 x축일 때보다 위로 두 칸 올라간 거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가 근이었을 때보다 밑으로 두 칸 내리니까 요 위로 두 칸 올라간 여기에 새롭게 x축이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이 디귿의 마지막 질문이 이게 약간 좀 그렇죠. fx의 절대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근이 6개 있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지금 2인 거야. 그러면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선은 이 가운데 3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가운데 선하고 이 x축하고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선이 지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으로 내려온 것하고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값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내 맘대로 그려놨으니까 지금은 여기다 선을 하나 그리면 교점이 3개, 이렇게 똑같이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3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2에서 플러스 1하면 전체 위로 3칸 올라갔을 때 이 선이 더 위로 올라갈지 이 극대보다 작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요 가운데 있는 선으로부터 요 극대까지의 이 높이의 간격이 3보다 크면 플러스 1을 하던 마이너스 1을 하던 교점이 3개씩 생길 거고, 이 높이의 간격이 3보다 작으면 위에는 하나밖에 안 생기고 아래는 3개 생겨서 근이 4개가 될 거고, 이 높이가 정확하게 3이라면 그때 5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높이를 직접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3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거고, 높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차 함수 다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3차 함수 우리가 8칸으로 그려놓고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여기에 극대하고 극소가 있어. 그러면 이 극대하고 이 극소하고의 이 높이차 있잖아요. 이 높이차. 이 높이가 바로 뭐냐 하면 이걸 미분한 도함수를 이 사이의 값을 적분한 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면 이걸 f'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라고 한 a부터 b까지 이 f'x를 적분한 이 식이 바로 fb에서 fa를 뺀 거니까 이 높이의 차가 되는 겁니다. 그 절대값은 그냥 이 높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공식화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요 극대가 되도록 하는 x좌표와 극소가 되도록 하는 요 좌표 사이의 간격을 L이라고 하면, 이 L이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간격이 될 텐데, 요 간격을 L이라고 할 텐데,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야. 넓이 공식을 여러분 외우셨죠? 6분의 한 다음에 최고차항 앞에 개수인데,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1인 함수면 미분한 함수가 요 2차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3으로 시작하겠죠. 혹은 최고차항 앞에 개수가 a면 3a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간격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l 세제곱이 돼서 결국 약분하면 2분의 최고차항 앞에 개수 곱하기 l의 세제곱이 이 높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의 세제곱을 2로 나누면 그냥 높이가 된다,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간격이
3분의 2고 이 간격이 3분의 2니까 극대와 극소 사이의 간격이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를 더해서 루트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2분의 이거 어차피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계수 미분하면 3이니까 6분의 3이 돼서 2분의가 될 거고 이 간격인 루트 3분의 4를 세제곱으로 한 게 바로 이전부터 이전까지 높이 차인 거죠. 그럼 그 높이 차를 반 자른 이 값이 이 높이의 차이가 3보다 큰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 이제 3루트 3분의 4의 세제곱인 64가 4 곱하기 3보다 큰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4로 약분하면 4, 4, 16, 4, 1은 4, 4, 6에 24,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16이 9 루트 3보다 큰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16을 제곱하면 256이고 81 곱하기 3 하면 243이니까 256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실제로 더 지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도 3개 만나고 아래도 3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뭘 통해서 구한 거야? K가 마이너스 2다. 즉 이 간격이 가운데 선으로부터 이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X축이 새롭게 형성이 됐고 이 높이의 차를 구해봤더니 얘가 3보다 커서 요 밑으로 한 칸, 요 위로 한 칸 갔을 때 요 극대보다 낮은 위치여서 근이 3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풀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계산이 조금 아쉽죠. 형식은 다 좋은데. 그래서 요건 좀 아쉬움이 남지만 하여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고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5번 문항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해설을 좀 찍다 보니까 뭔가 삑삑 소리가 나서 보니까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하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제 수열 문제인데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열을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번째 항이 3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째 수열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3분의 1을 더할 거냐 아니면 앞에 항에서 20을 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건데 앞에 항이 20보다 크면 20을 빼는 거고 앞에 항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3분의 2씩 계속 더해라 라고 등차수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P까지 AK를 쫙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A1부터 AP까지 쫙 더했더니 이 수열을 다 더했더니 이 값이 500보다 크거나 같은 500 이상의 그냥 숫자가 아니라 자연수입니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 P의 최소를 찾아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50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이게 편하냐면 저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풀어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이렇게 써봤어. 1, 2, 3, 4, 4개의 항이 있어. 근데 네 번째 항은 몇이야? 그랬더니 이거 3이야.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항은 20보다 커서 20을 빼서 얘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보다 작은 숫자에서 여기다 3분의 1을 더해서 얘가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에서 3분의 1을 뺀 숫자를 앞에다 쓸 거냐 아니면 3에다 20을 더해서 이걸 23이라고 쓸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가능하면 어딘가까지 더했는데 최대한 빨리 500을 넘어가려면 앞에 숫자들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가능하면 최대한 큰 숫자들을 써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빼기 2분의 3을 써놓고 거기다 2분의 3 더해서 3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는 조그만 숫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그냥 20씩 뺀 거야 라고 해서 전부 다 20보다 큰 숫자라고 생각해서 얘는 23, 얘는 43, 얘는 63 이렇게 써야지 이 합이 전체 합이 최대한 빠르게 500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20보다 큰 숫자를 만들어 놓고 20씩 뺀 거야 라고 하면 이쪽은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숫자는 앞에 숫자가 3보다 20보다 작으니까 3분의 2씩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을 이제 새로운 수열로 제가 그냥 다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번호만 구해서
총합이 그냥 500보다 커지는 것만 찾는 거니까 여기 새롭게 시작되는 이 등차 수열을 내가 bn이라고 잡아서 b1은 3 더하기 3분의 2야 라고 쓰고 b2는 3 더하기 3분의 2에다 또 3분의 1을 더해서 3분의 4야 라고 이런 식으로 써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bn은 몇 번째까지 갔을 때 처음으로 20보다 커지는지를 찾아서 얘가 20보다 커지면 그 다음은 다시 20을 뺀 거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새로운 수열 CN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얘 따로 더하고 얘 따로 더하고 얘 따로 더해서 전체 총합이 500을 넘어가는 자연수가 되도록 이 전체의 개수만 찾으면 그게 바로 P값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당연히 초항이 3 더하기 3분의 2고 공차가 3분의 2씩 늘어나는 수열이니까 얘를 3분의 2n 더하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딱 이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몇 n 플러스 몇이라고 썼는데 첫 번째 항이 3 더하기 3분의 2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bn 중에 처음으로 20보다 커지면 그 다음에 커진 다음에 이제 20을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20보다 커지는지를 찾아보면 요게 20보다 커지는 걸 찾는 거니까 3분의 2n이 17보다 커지는 걸 찾으면 되고요. 그럼 n이 17에다 3 곱하면 51이죠. 51을 2로 나누니까 이게 25점 몇 번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20보다 커지는 게 26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26번째 항이 있을 거라고. 그럼 26번째 항은 분수로 나올 테니까 제 생각에 여기 한 24번째 항 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에다 24를 대입하면 이게 8이니까 8이 16 더하기 3 하면 b의 24번째 항이 몇이야? 이게 10 몇이었죠? 24를 대니까 8이 16 더하기 3 하니까 19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19면 b의 25번째 항이 19 더하기 3분의 2니까 아직 20보다 작죠? 그럼 이제 b의 26번째 항이 19 더하기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19에다 3분의 4를 더하면 얘가 드디어 20 더하기 3분의 1로 20보다 커진 거야. 그래서 앞에 항이 드디어 20보다 처음으로 커지면 그 다음 번째 항은 다시 20을 뺀 거니까 여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C1은 3분의 1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또 C2는 이제 다시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3분의 1을 더하니까 3분의 3이 되고 C3는 그러면 3분의 5가 되고 이렇게 나가는 어떤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4개를 쫙 더하면요. 4개를 더한 합이 13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죄다 더하면요.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냥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더하기 끝항이고 이게 26개 있으니까 13을 곱하면 될 것 같아. 13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하면 23에다가 1을 더하니까 24인가요? 네, 24 이렇게 됐다. 그래서 13 곱하기 24 계산하니까 요게 312가 나와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일단 여기가 4개고 여기가 26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30개의 수열을 나열했을 때 이 총합이 두 개 더하면 444가 나오네요. 그렇죠? 444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여기 이제 드디어 뭐만 더하면 되겠어? 56만 추가를 하면 이게 500보다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가 30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추가로 몇 개, 여기 CN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몇 개를 더했을 때 그 합이 56보다 큰 자연수가 등장하도록만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이 개수와 30개를 더해서 그것이 P값이 된다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세 번째 있는 이 수열들은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n번째까지 합을 써서 56보다 크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죠. n 곱하기 초항이 3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3분의 2 플러스 n-1의 공차 3분의 2를 했더니 이 값이 처음으로 56보다 큰 어떤 자연수가 등장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요 3분의 2하고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지워지니까 여기가 2도 지우면 3분의 n 제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분의 n 제곱이 얘 합이고 이게 56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n이 얘를 3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168이 나오죠. 그러니까 n이 그냥 13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n을 13이라고 써서 전체가 43개다라고 해서 보기에 있는 3번이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좀 치사하죠. 왜냐하면 이게 500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3을 대입하면 13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3의 제곱은 3으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까지의 합은 분수로 나와. 56보다는 큰데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합이 자연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 숫자가 n번째까지의 합이 3분의 n의 제곱인데 이게 자연수로 등장하려면 아니 이 숫자 자체가 제곱을 했는데 3으로 나눠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 자체도 3의 배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보다 큰 숫자 중에 3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14도 아니고 15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번째 한 가지를 더 하셔야지만 이제 500보다 크면서 자연수도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는 45개가 된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약간 아쉽죠.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뒤쪽에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이 3개 남았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은 앞쪽보다는 조금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제 뭐 20번 같은 것도 보면 그냥 글자만 잘 읽고 해석을 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거냐면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고 얘는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인 어떤 3차 함수야.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는 1차 함수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가조건에서 f0하고 g0은 같대. 두 개 같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이 중요한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3차 함수보다 직선인 gx가 더 위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k의 최대가 3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쪽에서 3까지는 하여간 직선이 더 위에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니까 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지.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길 텐데 여기를 3이라고 잡으면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3까지는 이 gx라는 직선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f가 위에 있어 라는 건데 가조건에 보니까 3보다 작은 쪽 중에 0에서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생긴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0이라는 지점, 3보다 작은 0에서는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서 이런 형식으로 달라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0인데 얘가 만약에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게 다 위에 있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별게 없죠. 이 함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함수를 만들면 되겠어요? 뺀 함수를 만들면 이게 f고 이게 g니까 f에서 g를 뺀 함수를 만들면 여기서 중근을 갖고 여기서 한근을 갖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fx-g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더니 이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x-3의 형태로 이렇게 써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는 어떤 함수야.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이 넓이를 문제에서 몇이라고 줬냐면 2분의 9다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2분의 9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쓰냐? 그럼 이 넓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0부터 3까지 적분하셔도 되는데 그냥 공식을 써보는 거죠. 12분의 최고차항 앞에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다? 3차 함수일 때가 4제곱이다. 2차 함수일 때가 3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요 값이 2분의 9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이 9 약분하면 여기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으로 약분하면 3이고 여기가 4인 거고 이 약분하면 2가 되겠네. 그러니까 A는 그냥 3분의 2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A에다가 3분의 1을 쓰시고 최종적인 문제의 목표는 F5 빼기 G5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5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25, 3분의 2 곱하기 25 곱하기 5 빼기 3 하니까 2, 그러면 4 곱하기 25 하니까 3분의 100이다. 그래서 답은 10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4점짜리 문제 중에서는 좀 너무 쉬운 편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게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기초니까.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지금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지수함수가 말이야. 원래 지수함수는
AX제곱 하면 무조건 0,1을 지나가겠지. 이게 짝수인 어떤 자연수가 될 테니까. 그럼 0,1을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지수 함수가 있어요. 이게 AX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AX제곱을 내가 자연수만큼 밑으로 B만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리면 한 칸 내릴 수도 있고 두 칸 내릴 수도 있을 텐데 한 칸 내리면 요렇게 생겨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1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함수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도 플러스 1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1을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몇을 대입하나 자연수를 대입하면 항상 근이 한 개씩만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밑으로 두 칸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으로 두 칸 내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A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점근선이 플러스 2에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수 중에 1을 대입하면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두 개가 나와버리네 라고 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옆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값, 내리는 값이 가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fx의 절대값은 m이 되도록 하는 실근을 항상 한 개만 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한 칸 내린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이제 편하게 풀려면 첫 번째는 밑으로 내리고 뒤집었는데 그 함수가 자연수인 선하고 y는 자연수 m하고 만나도록 하는 게 한 개씩만 나오려면 자연수 b는 1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이 함수를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고정시키고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AX제곱을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0,0을 통과하면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렇게 함수를 하나 그려서 여기가 AX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자, 문제를 설명 안 드렸나요? 자, 그래서 어떤 짝수 A하고 질문이 어떤 짝수 A하고 자연수 B에 대하여 지수함수 fx라고 하는 함수가 A의 X제곱 마이너스 B라고 써 있는데 이때 첫 번째 가해 조건이 fx의 절대값은 m 하고 해서 요 m이 자연수일 때 만나도록 하는 실근이 항상 한 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b는 1인 거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y는 n이라고 하는 선을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y는 n하고 선을 그어서 만나는 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금 p라고 만들었더니 이 OP라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4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3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n이 3이 되는 순간에 이 기울기를 만들었더니 처음으로 이 기울기가 4보다 커졌다라는 거예요. 4 이상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y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이 x의 좌표는 뭔지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a의 x제곱이 4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 x의 값은 로그 a의 4다라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로그 x의 a의 4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는 지금 몇이 된 거고요? 3이 된 거고 이 밑변이 로그 a의 4가 됐겠죠. 그래서 그냥 식을 써보면 로그 a의 4분의 3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처음으로 4보다 커졌으면 좋겠어. n이 3이 되는 이 순간에 처음으로 얘가 이렇게 커지도록 하는 이 a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고 a는 짝수다 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자리를 바꿔볼까요? 그럼 이 두 개 자리를 바꾸면 3분의 4보다 로그 a의 4가 더 작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다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의 3분의 4제곱보다 4가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a의 3분의 4제곱은 등호처럼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순간에 양변을 그냥 몇 제곱을 해보는 거야? 세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세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a의 4제곱하고 4의 세제곱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뭔가 이상한데? 다시 이 두 개 위치를 바꿔봅시다. 그럼 로그 a의 4가 4분의 3인데 여기 왜 바꿨었어? 그쵸? 큰일 날 뻔했다. 여기를 바꿨었어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이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보니까 a의 4분의 3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a의 세제곱을 양변을 4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4의 4제곱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A가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2나 3이나 2나 4 대입했을 때는 4의 세제곱, 4의 4제곱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작겠죠. 그럼 이제 6을 대입해 봐야 되는데 여기다 6을 대입해 보면 6의 세제곱은 얘보다 큰가? 그럼 6의 세제곱 요즘 잘 안 하죠. 여러분 주사위 안 던져보니까. 확률 같은 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죠. 6의 세제곱은 216이거든요. 근데 4의 4제곱은 25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의 4제곱보다 이 세제곱이 크려면 6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뭐 대입하면 되겠다? 8 대입하면 되겠다. 8은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A는 그러면 8이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가 8이면 요 값분의 요 값의 기울기가 4보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22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은 이제 접선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ax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요 a는 양수인 거야. 요것만 일단 알고 있어. 자, 그 상태에서 f의 마이너스 x하고 f의 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 대칭인 어떤 3차 함수인 거야 라는 것까지 발견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1차 함수 gx가 있어서 이 hx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hx가 어떻게 설정돼 있냐 그랬더니 어떨 때는 fx인데 중간에 gx로 갈아탔다가 다시 fx 플러스 2분의 9가 됐어 라고 하는 거고, 요게 x가 a보다 작을 때고 요게 x가 a와 b 사이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x가 b보다 크면 요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등호는 여기 아래 붙어 있네요. 요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요 gx는 1차 함수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x제곱이야.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x 플러스 b야. 근데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이 함수를? 그치. 이 두 함수가 1에서 이게 만나야 되고 1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라고 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인 거냐면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함수는 어디까지만 갈 거냐 그랬더니 1보다 작은 쪽만 이 함수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출발해서 간 거다라는 건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이걸 다시 펼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선이 사실은 이 함수의 접선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빼보면 여기가 뭐 완전 제곱식 된다 이런 것도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아탔다는 것은 실제 이 직선은 이 점에서의 접선인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fx로 쭉 3차 함수를 따라가다가 어떤 점에서 어떤 직선으로 바뀌었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 즉 그 점에서의 접선으로 바꿔서 함수가 직선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어떤 3차 함수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어떤 3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바꿔 타봐야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점까지는 누구를 따라왔어? 이 지점까지는 원래 fx를 따라서 이렇게 쫙 왔다가 이 지점에서 이 함수를 쫙 바꿔서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fx로 돌아와야 돼. fx를 평행이동한 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점하고 미분계수가 똑같은 위치가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쪽 점 어딘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 미분계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점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다음 내 차례야 하고 내가 짠 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접선 따라갔다 다시 이 함수 따라서 이렇게 평행이동된 함수 따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 hx의 구조가 되는 건데, 단 문제를 읽다 보면 hx라는 함수가 극점이 등장한대요. 그럼 지금처럼 증가하는 구간에서 직선을 갈아탔다 다시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오면 극점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증가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라 극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구조여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갈아탈 때 이런 점에서 감소하는 구간에서 얘가 갈아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쭉 오다가 안녕 하고 나 이걸로 갈아탈게 그리고 바꿔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 점하고 미분계수가 똑같은 변곡점의 대칭인 요 점까지 와서 여기서는 다시 이 함수가 올라가서 요렇게 가줘야지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이 높이가 2분의 9인 거야 라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극대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왔다 원래 함수의 극소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또 동일한 높이로 평행이동돼서 극소도 있어 라고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될 거고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좀 막막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거에 문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어떤 3차 함수, 뭐 절대값 함수의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것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3년 전 수능 문제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놓고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8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내가 함수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극대와 극소가 있으려면 이 감소 구간 어딘가에서의 접선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죠, 아까. 그리고 이 함수는 원래부터 기함수였기 때문에 원점 대칭형의 함수여서 변곡점은 그냥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중간 어딘가 A라는 점에서 요렇게 뭘 그려볼 거냐면 접선을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지점하고 미분계수가 똑같은 요 반대쪽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사실 이 B라고 하는 지점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요 A하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이 지점부터의 이 함수를 2분의 9만큼 위로 올려서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 거야. 사실은 2분의 9만큼 얘를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리면 얘네들도 다 2분의 9만큼 위로 평행이동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뭐 더 그려볼 수도 있는데 평행이동된 상태로 이렇게 더 그려볼 수도 있는데 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그대로 평행이동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완성이 됐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의 조건을 보니까 나에서는 f의 h의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이렇게 하나를 줬고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x는 그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 누구를 갖냐 그랬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6분의 5를 극값으로 갖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을 극값을 가져? h-4가 3분의 16이야 라고 하면 도대체 뭘 사용할지가 약간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근데 요 식은 아직 대입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일단 최고차 함계수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뭐 여기 뭐 극대, 극소 뭐 아니면 이 근들 이런 걸 찾으면 뭔가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건 뭐 대입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극값이 음수가 나오는 지점은 어디냐? 요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3차 함수의 원래 이 변곡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극대값은 양수로 나오죠. 그럼 이제 극소값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 함수가 이 지점을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 함수가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들은 다 그대로 평행이동된 거니까 이 극대도 극소도 그대로 위로 평행이동 될 거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이 함수의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이 극소의 값이 평행이동된 다음의 극소가 그러니까 hx라는 함수는 결국 뭐냐면 hx라는 함수는 여기까지는 fx로 왔다가 여기서 직선을 따라 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 곡선을 따라 가는 이 함수가 바로 hx라는 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hx 함수의 이 극소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원래 fx의 평행이동되기 전에 이 점에서의 극소는
이 지점으로부터 2분의 9만큼 올라갔을 때가 이 값이니까 이 지점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거꾸로 2분의 9만큼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빼서 계산해보면 얘가 3분의 27이니까 통분하면 6분의 27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7이 돼서 이게 6분의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이게 3분의 마이너스 16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숫자야. 그렇지? 이 숫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이제 좀 그래도 편안한 문제가 된 거죠. 직접 다 계산을 안 해도 돼. 이게 만약에 이게 똑같지 않고 얘가 만약에 다른 위치를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높이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얘는 거꾸로 플러스 3분의 16이 될 거고 이 둘 간격의 차이는 3분의 32가 되겠죠. 그럼 3분의 30이라고 하는 이 높이 차가 이 간격의 세제곱에다가 최고창 앞의 개수를 곱한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다 풀어가지고 그 식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 뭔가를 대입해서 그 맨 앞에 있는 최고창 개수를 찾는 과정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요 높이하고 요 지점이 같은 높이인데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네모 8칸의 한 간격이 2칸씩이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칸씩이다 보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요 근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거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 근은 실제로 요 근은 1대 루트 3이 돼서 2루트 3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극소하고 원래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이 간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fx라고 하는 원래 함수가 최고차항 앞의 개수는 모르지만 x-2루트 3하고 x-플러스 2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루트 3을 근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됐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럼 얘가 a의 x 곱하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12가 되나요? 네, 12a의 x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이제 직접 내가 여기다 2를 대입해서 2,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와 라고 해서 a를 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높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높이가 3분의 16이라고 하는 길이가 됐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3분의 3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30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요 간격이 지금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2분의 최고창 앞에 개수 곱하기 4의 세제곱일 거야 라고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64니까 64를 2로 나누면 여기가 32가 되는 거고 이 32를 지우니까 a는 3분의 1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분의 1이다까지 찾았습니다. a가 3분의 1이다까지 찾았으니까 여기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됐다까지 다 찾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는 완벽하게 찾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a하고 b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는 뭐냐면 어디에서 접선을 그렸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 a의 위치를 찾겠다. 그럼 a의 위치는 어떻게 찾냐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하고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또 하나 그려보면 위쪽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래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2분의 9만큼 나는 걸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푸는 건데 여러분은 어느 위치를 놓고 푸는 것이 제일 편해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 a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높이의 간격이 어디던 2분의 9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는 평행한 함수니까. 그렇다면 이 y축 위에 있는 두 점을 찾아서 이 높이가 2분의 9인 거니까 요 y절편의 값은 4분의 9다라고 찾는 게 제일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a, fa를 만들어. 여기 또 a하고 b 이게 뭐 헷갈리나? 그냥 여기 a, t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t, ft에서 t, ft에서 접선을 만들어서 그 접선에 누가 y절편을 찾으면 그 y절편이 이 간격이 2분의 9여야 되니까 y절편은 이 간격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y절편이 4분의 9가 되도록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직접 써보면요.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죠? 요거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를 기울기로 갖고 한 점 t, x 마이너스 t, y 좌표는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찾는 거니까 이 x에다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3t의 세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4t 여기다만 0 넣은 거예요. 0 쓱 넣은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가 이 값이 4분의 9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4t가 때마침 지워지네요. 계산 편하네요. 자 그래서 써보니까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고 요거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 지워졌고 잘 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3t의 세제곱에서 3을 빼니까 요게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8t의 세제곱이 4분의 9가 나왔다는 거니까 t의 세제곱이 넘기면 여기가 27 여기가 3분의 9, 8, 3t의 제곱. 어이? 어디 뭔가 계산 이상한 것 같은데? 3, 4, 8, 여기 32가 나오죠? 3분의 1. 어딜 잘못 쓴 건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기울기를 잘못 썼잖아. 기울기가 3t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이 미분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3을 잘못 붙였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를 했더니 이 값이 4분의 9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똑같이 지워지는 게 맞고요. 그럼 이걸 계산해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t의 세제곱이 4분의 9가 나온다. 그래.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잘못 나와?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얘가 8분의 27의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t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았다. 이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땐가 된 거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플러스 2분의 3까지다 라고 이렇게 찾아진 거죠. 그래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식을 써서 풀었고요. 지금은 뭘로 풀었다? 이 접선의 y절편의 이 좌표 이쪽 반대쪽은 요 접선은 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합쳐서 2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풀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h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냐면 h에다가 b-a를 대입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b-a 하면 3이겠죠. 그래서 h의 3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2분의 3보다 큰 쪽에서는 이함수니까 f의 3에다가 2분의 3을 2분의 9를 더한 값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h의 3이 되겠죠. 그럼 f의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f3은 일단 27에다 3분의 1 하니까 얘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9다 라고 하면 2분의 6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그럼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20을 곱하니까 곱하기 20해서 최종 답은 30이다 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문제가 막 이렇게 다들 깔끔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계산도 복잡한 게 있고 시험 시간에 이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를 그냥 시험 본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열심히 평상시에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분 중에 잘 안 풀렸던 부분들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체크해서 반드시 반복해서 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다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